안녕하세요, 불비들 범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1년 동안 책상 위에서 잘 쓴 아이템들을 함께 보려고 해요. 올해에 땡땡 하면서 정리하곤 하잖아요. 그거를 닥부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눠봤으니까 원하시는 게 있다면 타임라인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올해의 다이어리랑 노트인데요. 먼저 미도리입니다. 제가 25년도 올해 닥구용으로 썼던 미도리 P6 슬림인데요. 열심히 써서 한 권을 다 채웠고요. 이렇게 뚱뚱해졌답니다. 미도리가 딱 양면으로 닥구하기에 괜찮은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쓰는 스티커들 사이즈랑 닥구 스타일에 잘 맞아가지고 한 권을 잘 채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위아래로 마트 쓰면서 이렇게 큰 스티커도 붙이고 모조지도 붙이고 데코도 붙이는 이런 닥구에 아주 딱이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도리 종이 재질이 좋아요. 그래서 미도리 제품 중에서도 MD 페이퍼로 만든 제품이라면 한 번쯤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제 닥구용은 아니지만 내년 모닝 페이지로 쓸 다이어리도 미도리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인양품의 이 미니 위클리 노트예요. 이렇게 손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1월 말쯤 구매를 해서 인스타에 이거 감사일기로 쓸 거다 하고 올렸었는데 2월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잘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고요. 제가 예전에 모닝페이지도 좋다고 영업을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감사일기도 영업을 좀 해도 될까요? 진짜 감사일기 쓰는 거 완전 추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노트를 쓰고 싶어서 어떻게든 용도를 만든 거였거든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일단 사고 용도 정하기? 그래서 이 친구를 한 번도 안 해본 감사일기 용도로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감사일기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좀 경건하고 진지하게 써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다라고 쓰기보다는 뭐뭐해서 행복했다 또는 뭐뭐해서 즐거웠다, 뭐뭐해서 뿌듯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바꿔서 쓰면 되거든요. 뭐뭐해서 행복했다를 행복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감사일기를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감사일기의 장점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됐다는 건데요. 하루를 보내면서 짜증나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되는데 이 감사일기를 쓰면은 어떻게든 그 하루 안에서도 좋은 일이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도 해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다 해서 꼭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막 하루하루 꼬박꼬박 그렇게 다 채워서 쓰진 못했거든요. 이렇게 뭐 하루씩 빼먹는다거나 뭐 이렇게 3일 빼먹을 수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빼먹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성을 하긴 했어요. 보통 이렇게 하루, 이틀, 4일 막 이렇게 빼먹으면 이 다이어리 쓰기가 싫어질 수도 있는데 그 공백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쭉 해나가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감사일기 쓰는 게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행복했던 거, 즐거웠던 거, 뿌듯했던 거 또는 누군가에게 감동이었던 거, 고마웠던 거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보통 3가지를 적는데 감사한 주체를 좀 다양하게 하면 좋아요. 나한테 감사한 거, 타인한테 감사한 거, 내가 있는 환경에 감사한 거 이렇게 3가지를 하나씩 적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건 감사일기 추천하려고 보여드린 건데 제가 써봤을 때는 조금 칸이 작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위클리 버전의 다이어리로 쓸 예정입니다. 요거예요.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의 위클리 저널.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로로 위클리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내지가 월마다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질리지 않고 귀엽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내년 감사일기 용도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년 다이어리들도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다이어리 소개 영상도 곧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트인데요. 포인트 오브 뷰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외출할 때 이북 리더기랑 함께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외출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채워지는 속도가 빠르진 않은데 그냥 가볍게 파우치에 넣어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갈 때나 미팅하러 갈 때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다니냐면 이 노트랑 이북 리더기 얘네들 사이즈가 비슷해서 뭔가 좋아요. 그리고 같이 쓸 펜. 이거는 제트스트림 멀티펜인데요. 이렇게 4색 볼펜에다가 샤프 있고 위쪽에 지우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돼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파우치에 넣어요. 이거는 테무에서 산 거거든요. 땡땡이가 귀여워서 사봤는데 꽤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나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은 올해 다꾸템을 볼 건데요. 스티커는 제가 취향이 너무 태평양이라 이거저거 많이 써서 브랜드를 추천드리기보다 많이 구매했던 스티커 형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였습니다. 사각 스티커. 이렇게 사각으로 잘려있는 투명 형태의 스티커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제가 타임라인이 있는 다이어리를 한 2권 정도 썼었는데요. 거기에 간단하면서 작은 사이즈 스티커를 쓰다 보니까 이런 사각 스티커를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조지예요. 모조지는 진짜 꾸준히 잘 쓰는 아이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심플한, 좀 더 이렇게 패턴만 간단히 있는 심플한 모조지에 손이 더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땡땡이랑 체크 패턴 있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도 심플하게 색상만 있거나 아니면 땡땡이나 하트, 별 이런 기본적인 도형 제품들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땡땡이에 별 있는 거 이런 심플한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중에 골라보자면 소소히히 거? 소소히도 귀여워서 제가 꾸준히 사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랑 공간이랑 적당히 나눠져 있어서 다꾸에 쓰기 좋아요. 그리고 케이키 작가님 거. 케이키 작가님 것도 이렇게 공간이 적절하게 있고요. 이렇게 글 쓸 공간이 많은 모조지를 제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수스는 수프님 거. 제가 몇 년째 알파벳이랑 숫자는 수프님 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수프님 알수스를 안 쓴 다꾸를 찾는 게 빠를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알파벳이 규칙적으로 쓰이는 게 아닌데 계속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한 가지로 정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프님께 귀엽고 예쁘기도 해서 저는 내년에도 수프님 걸로 다꾸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땡땡이로 나오는 것도 귀엽죠? 그리고 작은 다이어리나 부제목 써줄 수 있는 이런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도 아주 색깔별로 귀엽습니다. 그리고 수프님 거 소개하면서 이 닷닷을 안 보여드릴 수 없는데요. 제 다꾸에 닷닷이 빠지면 이제 좀 섭할 정도? 제가 다꾸를 한 판 가득 채우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질서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닷닷입니다. 이렇게 선이랑 물결이 색깔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별이랑 하트로도 나와서 아주 다양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테인데요. 마테는 고루고루 잘 써가지고 굳이 뽑아보자면 이런 패치워크 스타일 있죠. 패턴들이 좀 다양하게 엮인 이런 디자인을 꾸준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자막으로 한번 띄워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얇은 마테들 있죠. 이런 것도 다꾸 사이사이에 끼워넣기 좋아서 이렇게 폭 좁은 마테들도 꾸준히 잘 구매하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키스컷을 꽤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키스컷이 요즘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는 특히 별 데코를 잘 썼거든요. 혼찌 작가님의 바보별 키스컷이랑 속지 작가님의 키스컷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위에 게 속지 작가님 거거든요. 한 조각에 별이 한 3개씩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색깔 3개씩 붙어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사이즈도 작고 잘라 쓰기도 좋아서 촘촘히 채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바보별은 재질이 2개인데요. 저는 반투명을 더 좋아해요. 이 반투명이 좀 파스텔한 그런 느낌이라 어느 닦고에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닦고 하시는 분들 요 2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키스컷 하니까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글렌 작가님의 화살표 키스컷입니다. 이거는 스케줄러나 타임라인 있는 다이어리에 이거를 많이 썼어요. 이동하는 거 표시하거나 또는 진행 상황 이런 거 표시할 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잘 써서 이렇게 다이어리 앞에도 그냥 꽂아놓고 쓰고 있어요. 되게 색깔도 많고 양도 많아서 굉장히 가성비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도 잘 씁니다. 베베 작가님의 말풍선 키스컷이에요. 제가 이것도 틈틈이 잘 쓰더라고요. 이게 닦구에 글씨만 너무 가득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캐릭터 스티커를 많이 붙여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영지북에도 붙여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영지북인데요. 제가 자주 닦구 꿀템으로 소개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외출해서 카페에서 닦구할 때, 카쿠할 때랑 여행할 때, 그리고 식탁에서 닦구할 때 잘 쓰고 있어요. 외출할 때 스티커 이렇게 바인더에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가지고 가면은 다시 돌아와서 그것도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영지북 하나만 딱 들고 나가면 갔다 와서 따로 정리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키스컷도 다 작가님들이 소분해서 판매하시잖아요. 이렇게 키스컷들만 정리하는 용도로도 쓰기 좋습니다. 처음에 옮기는 게 귀찮은데 그것도 재밌긴 해요. 그리고 또 옮겨놓으면 잘 써가지고 바인더 부피 줄이기에도 좋습니다. 저는 러브미모 작가님 거 쓰고 있고요. 사이즈는 이 A6가 손이 제일 자주 가요. 이렇게. 그리고 마트에도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A5는 좀 크기가 큰 스티커들, 이렇게 덤으로 받는 커다란 스티커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매하실 거면 이렇게 루즈링으로 된 버전 추천드릴게요. 이영지북이 붙이고 떼는 형태라 이것도 쓰다 보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지를 분리해서 옮겨줄 때나 속지 위치를 바꾼다거나 추가하려고 하면 이 루즈링 버전이 편해서 첫 구매하시는 분들은 루즈링에 속지를 추가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올해의 구지템인데요. 바로 이 가위입니다. 제가 이런 작은 가위랑 풀테이프 사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휘뚜에서 이 가위를 발견해서 사봤어요. 근데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비싸니까 좋겠지 하고 사봤는데 써보니까 가격 대비 그렇게 어마무시한 차이는 없어서 그지? 다이소 수의 가위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이소 수의 가위인데요. 이 가위가 조금 더 날이 길다 정도? 근데 손잡이는 다이소 꽤 커서 좀 더 편해요. 그래서 굳이 이 정도 가격 차이를 감안할 만큼 좋은 템은 아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의 구지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다음은 필기구 파트입니다. 올해는 스타일핏을 제일 많이 썼어요. 스타일핏은 이렇게 펜 홀더 하나에 심을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멀티펜이라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 넣을 수도 있고 이 홀더도 디자인이 많아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하는 재미가 있는 펜인데 이게 4개의 홀더가 있고 5개 홀더가 있어요. 저는 4개짜리 2개, 5개짜리 2개를 썼는데 이렇게 4자루만 있으면 총 18색상을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부피 면에서도 장점이 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 써지기도 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멀티펜이라 그런지 펜촉이 좀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여기 펜심이 좀 얇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색깔마다 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어두운 색상은 다 대체로 잘 나오는데 핑크색이나 이런 밝은 컬러류의 펜들이 살짝 뽑기 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스타일핏을 쓴 이유는 이 홀더가 예뻐서였거든요. 무늬 홀더인데 너무 귀엽죠? 근데 어떤 분이 스타일핏 단종된다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만약 스타일핏이 단종된다면 저는 다시 주스업을 쓰거나 시그노를 쓸 것 같습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펜 추천해달라고 하면 주스업을 제일 먼저 추천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프릭션. 프릭션은 영상에서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제가 스케줄러랑 항상 같이 쓰는 펜이거든요. 프릭션은 뒤에 이 지우개로 잉크를 지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열로 지우는 거라 지운다기보다는 안 보이게 바꾸는 그런 형태인데 평소 글씨를 자주 틀리신다거나 수정할 일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대신 중요한 문서에 쓰면 내용이 사라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멀티펜으로 쓸 수가 있어서 리라쿠마 펜에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펜을 많이 샀는데 이 Y 컬러들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프릭션이라 뒤에 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파스텔 톤의 컬러예요. 특히 여기 하늘색 컬러가 예뻐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스쿠스미도 꽤 썼어요. 이거 캘린더 다이어리 쓰면서 많이 썼던 펜인데요. 이런 식으로 살짝 파스텔하면서 물 빠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0.5라 저는 살짝 두께가 있다고 느끼는데 그래서 더 귀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대신에 노란색은 색깔이 연해서 손이 잘 안 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펜텔의 색연필. 이게 한 펜에 색깔이 8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어도 8가지 색상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필도 따로 팔아서 개별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사용 방법이 조금 귀찮다는 거? 이게 돌려서 원하는 색상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샤프심처럼 빼는 형식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맞죠? 저만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다른 색깔 쓰려면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서 다시 빼고 이렇게 써야 돼요. 맞나요? 여튼 닷닷이 없다 할 때 대신 이렇게 색깔 펜으로 그려줄 수 있어서 편하고 또 동그라미 치거나 할 때 포인트 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올해의 독서템인데요. 책 관련해서도 가끔 문의를 주셔서 코너를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독서대. 이거는 노르잇 제품인데 이번에 협찬해주시면서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해주셨거든요. 혹시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협찬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내돈내산으로 2번이나 구매했던 제품이거든요. 처음 구매했던 건 이 버전입니다. 제가 이걸 구매해서 썼는데 남편이 써보고 탐내가지고 제가 남편 것도 하나 사줬거든요. 저보다 더 책을 많이 읽는 남편에게도 인정받은 그런 독서대랍니다. 이 독서대가 앞뒤로 각도 조절 가능하고 위아래로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또 고정 강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 고정 핀을 뒤로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땐 고정 핀으로 쓰고 아이패드나 노트북 올릴 땐 고정 핀을 뒤로 숨겨서 거치대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형을 구매했는데 이번엔 회전형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물론 기능적인 기능은 같아서 독서용으로 좋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아크릴 뒷판 크기가 큰 거랑 회전형이니까 회전이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는 회전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편집하면서 아이패드랑 노트북이랑 같이 봐야 할 일이 꽤 있는데 그럴 때 양옆으로 두고 필요할 때만 원하는 각도로 돌려서 쓰는데 편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 뒤쪽의 나사 부분? 이런 결합 부분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거? 그리고 받쳐주는 부분에 실리콘 패드가 있어서 뭘 올려도 스크래치 방지가 돼서 좋았고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식탁에서도 시간을 꽤 많이 보내는 편이라 식탁에서 아침에 책 읽을 때 쓰기도 하고요. 제 방에서 닦고 할 때, 가끔 뭐 보면서 방 정리할 때 이럴 때 거치대로 잘 씁니다.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물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독서대와 거치대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독서대에는 거북목 방지를 위해서라도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깔끔하고 잘 접혀가지고 책장에 꽂아두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되게 투명한
아크릴이라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 저는 앞으로도 아주 잘 쓸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덱스예요. 먼저 이거는 알라딘에서 구매했던 건데 원래 이렇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옆에 하나 더 있는데 옆쪽 걸 다 써가지고 이렇게 반갈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괄호 표시로 되어 있는 인덱스예요. 저는 책에 밑줄 표시를 안 해서 인덱스를 쓰는데 이런 기본적인 걸로 표시를 해두면 어떤 문장이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부호 인덱스로 표시를 하면 딱 원하는 문장 처음부터 끝까지 표시가 가능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 튀어나오는 인덱스인데 책 파우치나 가방에 넣을 때 인덱스가 튀어나와 있으면 넣기도 어렵고 구겨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책 라인에 딱 맞게 붙여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무지 명암함인가? 이거에다가 여기 앞쪽에 이거 넣고 그다음에 뒤에 열어서 이거랑 요거랑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무채색 작은 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건 책갈피 형태로 나온 거라 책에 꽂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책갈피랑 북마크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북 리더기입니다. 제가 전에 6인치 제품을 쓰다가 고장나서 이 제품을 새로 구매했는데요. 오닉스 팔마2입니다. 처음에 7인치를 살지 이런 바 형태를 살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비교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어차피 종이책을 안 읽을 게 아니기 때문에 실물책은 실물책 비율대로 보고 이거는 휴대용으로 쓰자 해서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보기도 좋고 가끔 외출할 때 제가 경기도민이라 길에 버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동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꿔주는 아주 효자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에 단점이 있다면 너무 비싸다. 비싼 거 빼고는 좋습니다.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 카페 갈 때나 외출할 때 좀 잘 가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파우치에 넣어가지고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만약에 휴대성을 1순위로 생각한다 하면은 이런 바 형태의 이북 리더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조금 저렴한 버전의 바 형태의 이북 리더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북스토퍼라고 하죠. 그냥 평범한 집게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옆쪽을 보면 이 아래쪽이 조금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얘가 무게감도 살짝 있어서 들뜨지 않고 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책을 좀 오래 읽을 것 같다 하면은 이거를 챙기는 편이에요. 원래 투명인데 제가 여기 앞에 스티커로 꾸며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집게로 책 보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 이것도 제가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올해의 질문템. 많이 질문 주신 문구템도 몇 개 추려왔어요. 먼저 미도리에 붙인 인덱스. 와, 이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이게 넘버원. 이거는 작당모이 때 하트십 스튜디오, 맹글도어, 유유 작가님이 콜라보 하시면서 덤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매하실 수가 없는데 대신에 요즘 인덱스 스티커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스티커로도 나오고 캐스컷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이 하트 딸기 스티커. 이거 디어타운 작가님 거예요. 최근에 콜라보 다이어리 닦고 하면서 이렇게 딸기 닦고를 했었거든요. 10x10 MD님이 이 다이어리 문의사항에도 질문이 올라왔다고 하셨었거든요. 이게 화지 재질인데 색감도 쨍하고 예쁘고요. 하트 모양의 딸기가 있어서 데코처럼 써주기 좋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디어타운 작가님 거 이런 스티커들 예쁘기 때문에 디어타운 작가님 스티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리라쿠마 파우치입니다. 이거 곰돌이 파우치 어디 거냐고도 종종 물어봐 주시는데 리라쿠마라는 일본의 캐릭터 제품이고요.
아마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아닐 거예요. 저도 이거를 메루카리라고 일본 중고장터? 그런 곳에서 구매한 거라 아마 중고로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저는 이거를 외출해서 닦고 해야 될 때 닦고 파우치로 챙기는 편이고요. 이렇게 지퍼를 열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나뉘어져 있어서 스티커랑 모조지들 넣어놓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에 크게 스티커도 넣을 수 있고요. 아예 이영지북도 하나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파우치가 세트거든요. 이렇게 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인데 이것까지 넣으면 너무 뚱뚱해져서 저는 따로 들고 다니는 편이고 여기에는 도구들 넣어주면 좋더라고요. 풀테이프나 마테, 도장 이런 거 넣어주기 좋아서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25 연말 결산을 같이 해봤는데요. 정리해보니까 꽤나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하나쯤은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올 한 해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같이 탁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탁구를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연시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